네, 안녕하세요. 우리 815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2월 21일 찐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조금 금요일 같은 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장 초반에는 좀 급락하는 분위기,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많이 조정이 나오는 그런 분위기였었는데, 그래도 장 마감쯤 들어서는 좀 회복해주는 모습들 보여줬고, 낙폭도 좀 줄여주는 그런 흐름들이 좀 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둘 다 결국에는 플러스로 마감이 되기는 했는데, 일단 수급도 조금 애매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장의 방향성도 조금 분위기가 좀 어수선해요. 그래서 오늘 전문가분과 함께 지금 앞으로 시장 대응 전략들도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동엽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전체적인 호재와 악재도 같이 구분을 해주시죠. 네, 오늘 시장은 사실 제가 근래 본 시장 중에 제일 따분했어요. 네. 졸려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예. 제가 좀 주로 보던 종목들의 변동성이 한 1% 내외에서 계속 촘촘하게 움직이니까 아우 눈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네. 그래서 그랬고 어제의 장이 조금 밀려서, 그리고 또 미국 장도 장중에 이제 다우가 한 5, 600 빠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갖고 미국도 우리도 조금 한계가 온 거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왔고, 오늘 아침에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장중에 초반에 코스피가 한 15포인트 이렇게 밀렸었거든요. 네. 근데 점심때 지나서 꾸역꾸역 하더니 결국은 한 6시간 동안 마이너스 났던 삼성전자가 끝판에 거의 보합 이렇게 올라오면서 시장 지수, 특히 이제 코스닥은 하루 종일 플러스였지만 코스피는 거의 하루 종일 마이너스였는데, 정말 막판에 극적으로 정말 미미하지만 강보합을 나타냈다 이렇게 보이고요. 어제 장이 사실은 이제 그동안 좀 주도 섹터였던 조선이라든가 방산, 로봇, 유리기판 이렇게 4대 천왕이라고 하는 섹터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오늘 좀 연속으로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극적으로 로봇 같은 경우는 또 상당히 또 반전이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 상대적으로 또 어제 같은 경우 굉장히 셌던 한한령 관련주들은 오늘 또 연속성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반면에 오늘 호재로 인식되는 건 현대차가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었는데 어떻게 보면 방법을 찾았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해석을 좀 한 것 같아요. GM의 미국 내 공장에서 현대차의 이제 그 제품을 만들자,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제 얘기입니다. 이게 저는 아직 현실적으로 어떤 그런 라인에서 진짜 만들 수 있는지 여부는 모르겠으나, 작년 9월 달에 그 GM이 현대차를 찾아왔었죠. 같이 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 MOU 맺어놓은 게 결국은 이번에 빅피처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야, 이거 정의선 회장이 이것까지 내다본 건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진짜 되게 묘수거든요. 네.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는 건 관세 25% 자동차 매길 거고 더 높일 수도 있는데, 관세 안 먹으려면 미국 가서 만들었는데, 진짜 미국에서 만드는 거, 지금 원래 그 현대차의 그 친환경 신공장이 거의 완공돼서 만드는데 그게 한 50만 대 정도 캐파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작년 기준으로 현대가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 대수가 120만 대예요. 네. 그러니까 50만 대는 책임을 진다 그래도 한 6, 70만 대가 이제 붕 뜨고 관세 대상이 되죠. 왜냐면 우리나라나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보내니까. 그것들을 마치 지금 GM에 지금 미국에 공장이 11개나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들 이용해서 만약 만들 수 있다. 지금 어떤 분 또 계산을 해놔 보니까 그 원래 GM의 전체 캐파가 있는데 지금 다 만들질 않아서 한 5, 60만 대 정도가 빈대요. 그래서 그거를 쓸 수 있다고 하면 정말 금상첨화다 이런 해석이 좀 나온 것 같고요. 사실 현대차가 오늘 초반에는 강했지만 끝에는 그렇게 네. 강하지는 않았는데, 진짜 강했던 애들은 오히려 이제 같이 좀 흥이 났던 제철, 철강 쪽하고 자동차 부품 쪽 중에 이제 미국의 그 조지아라든가 엘버머. 예, 그쪽에 공장 갖고 있는 현지화가 좀 돼 있는 그런 자동차 부품 회사들, 그런 것들이 좀 강했죠. SL이라던가 이런 네, 종목들. SL이라든가 화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말씀하신 대로 현대차는 또 강했다가 다시 좀 상승폭을 축소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 네. SL도 뭐 강하기는 했는데 윗골이 조금 달았고 뭐 화신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은 시초가에 갭 떠서 출발을 했다가 음봉으로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연속성을 더 가져갈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 여기서 단기적으로 이슈화 반짝해서 끝나는 건지 요거에 대한 좀 고민은 있을 것 같거든요. 좀 기사 볼 때 항상 이게 단독이라고 붙여서 나왔거든요. 어제 그 기사가. 네. 그러니까 일부 매체로만 보도가 됐고 다른 데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가 항상 고민이 되는 게 너도 나도 같이 보도하면 이게 확장성이 있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될 확률이 높나 보다 이러는데 이거 나만 알고서 보도한 거야 이렇게 됐는데 다른 데서 별로 언급이 없으면 그러면 연속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고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GM 라인에서 현대차가 탄생할 수 있을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아직 뭐 확인도 안 됐고 검증도 안 됐으니까 네. 얘기 나온 것들을 그냥 시나리오의 하나로 뭐 기사화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단독을 붙인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있거든요. 아직 제가 봐선 일단은 뭐 3월 달 중에 GM과 현대차가 포괄적인 뭐 그 업무 협약을 다시 한번 맺는다고 하니까 그게 만약 맺어진다고 하면 가능성이 어쨌든 타당성이 좀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화되는 거는 한번 기다려보기는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가 원래 4월 2일로 자동차 관세 얘기했다가 한 달 내라고 엊그저께 다시 바꿨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한 달 내면은 2월 한 20일 기준으로 보면 이게 3월 중하순 정도이기 때문에 4월 2일과는 또 날짜가 좀 차이가 나서 어떻게든 강하게 압박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계속 보이고 있어서 그거에 대응을 하려면 아마 그거보다 또 며칠 전에라도 MOU를 하거나 협력에 대한 관점들이 좀 가시화가 돼야지 현대차한테 실질적인 타격이 좀 줄어들 거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모멘텀이 되게 좋으면 좋겠네요. 워낙에 자동차들이 그동안 억가라고 해야 되나요? 좀 워낙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 네. 기간들이 길었다 보니까 그렇죠. 네, 좀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면은 최근에 좀 특징적인 섹터나 뭐 종목으로 보셨던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지금 사실 어제부터 해서 이게 뭐 특징적인 게 맨날 좋은 것만 얘기 드리는 건 그렇고 뭐 현대차 이슈나 또 이제 철강에 대해서 우리가 그 중국의 저가 철강 얘기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뭐 우스갯소리로 저 인천 부두에 가면은 중국에서 수입된 철강 제품이 그냥 산더미처럼 쌓였다 이런 말 많았거든요. 그렇죠. 저 지금 78만 원이라고 제목이 붙었는데요. 톤당 우리나라 저게 후파는 톤당 한 90만 원 정도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가격 차이가 한 12%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웬만하면 중국산 쓰지 누가 이제 우리나라 후판 쓰느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저기다가 지금 오늘 정부에서 어저께 매긴 관세는 작게는 한 20% 후반에서 38%까지 매길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저렇게 되면 이제 중국 후판이 비싸지니까 우리나라 후판을 쓰는 게 유리하다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일부 철강주들한테 이제 숨통을 돌렸다 이러는데 이게 또 하나 이제 더 비싼 국내산을 쓰게 된다? 그러니까 쌌던 중국산 대신에 조금 더 비싼 국산을 써야 된다 이제 이런 논리가 형성이 되니까 이걸 쓰는 업체들한테는 안 좋은 거죠 어찌됐든. 그렇죠. 사실 우리가 트럼프가 미국의 어떤 뭐 경제를 위해서 아니면 뭘 위해서 외국의 관세를 엄청나게 물리겠다고 하지만 이번에 그 철강에 대해서도 관세 매기니까 미국 내 철강 업체들도 요금 그 생산 단가를 10% 올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차피 올려도 자기네가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면 올려서 결국 국내 소비자들은 그러니까 미국 내 소비자들은 더 비싸진 철강을 계속 그냥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들이 과연 어디에서 나오느냐 보면 결국은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뭐 이런 결론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어제 오늘 가장 좀 첨예한 어떤 논쟁거리가 됐던 부분이 이거 같죠. 네, 조선에 대해서 진짜 저는 제목은 너무 잘 졌다. 그러니까요. 하선. 저희 애널리스트 분들이 제목 짓는 걸 좀 이거는 배우시나 봐요. 네, 뭐 광고 카피 정도 될 법한 그런 거 그러니까요.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뭐 우리나라는 원래 매도 리포트가 없잖아요. 그래서 네. 우측에 나왔던 것처럼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한다 이러면 이건 사실 셀 리포트라고 봐야 된다는 인식이 많았던 것 같고요. 이거가 이제 진짜냐? 아니면 진짜 이게 맞느냐? 미국 MRO 시장에서 참여하는 그런 비중을 갖고 저 정도 참여하게 될 경우에 받는 어떤 밸류보다 과대 계상돼 있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한 것인데 하여튼 논쟁의 여지가 굉장히 많죠. 그리고 한알령 이슈도 어제 그러니까 목요일장에서는 뭐 대폭발을 하면서 15, 20%씩 올라가는 종목들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오늘 또 기사 논조는 조금 애매하게 당장 중국 관계자들은 모르더라 뭐 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관련주들이 이틀을 못 가고 오늘 좀 많이 좀 퇴색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왔고 뭐 정부에서 이제 뭐 중국에서 그렇게 나와준다면 뭐 감사하게 받겠다 이제 이런 정도의 얘기만 했을 뿐이라서 정말 5월 달에 풀리는지 여부는 아직 좀 미궁이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는 것 같고 풀려봐야 풀리나 보다. 왜냐하면 잘 아시겠지만 얘네들은 한알령을 선언한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계속 얘기하는 게 우리 한알령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제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게임 판호를 열심히 풀어주거나 뭐 블랙핑크가 상해 공연을 할 수 있게끔 승인이 되거나 뭐 어떤 정도의 수준의 어떤 허락이 떨어지면 아 이게 한알령의 해제구나 이제 이렇게 알아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뭔가 이벤트라고 해야 될까요? 네. 정말 그런 것들이 하나 좀 필요할 것 같긴 합니다. 이게, 네. 이게 근데 사실 뉴스 하나하나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느낌은 좀 있어요, 시장이.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진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거래 대금 늘어났다는 얘기들도 있잖아요. 돈들이 들어와서 아 뭔가 이걸 아주 짜릿하게 먹을 것이 없느냐를 엄청나게 탐색을 하는 시장이라서 뭐 하나 먹잇감이 탐색이 되면 거기 그냥 정말 피라니아처럼 그 강물에 떨어진 그런 걸 뭐 잡아먹는 그런 것처럼 진짜 마구마구 뛰어드는 그런 습성들이 있는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 주신 네. 걸 이제 기초로 해서 오늘 특징적인 섹터는 오늘 원익그룹이 막판에 되게 세게 올랐어요. 네. 저게 이제 메타라고 로봇 8. 예 맞아요. 예, 원익 로보틱스라는 회사가 이제 메타랑 좀 관계가 있어서 그런 거 한다 그러니까 원익그룹이 원익홀딩스 원익이 전부 상을 가버리더라고요. 네. 거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GM 쪽에서 현대차 만든다 이러니까 이제 자동차 부품주들 현지 공장 있는 회사들 중심으로 강세가 나왔고요. 철강에 대한 이제 그 반덤핑 관세 중국산에 대한 거 얘기 나오니까 이제 우리나라 철강도 조금 살았다 이러면서 이제 철강주들 움직였고요. 막판에는 우리 이제 3대 게임 체인저 섹터가 있어요. 하나는 양자, 하나는 유리기판, 하나는 전고체 배터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유리기판하고 양자가 요새 조금 주후반부터 조금 쉬는 사이에 다음 달에 있는 인터 배터리 이벤트까지는 아마 제 생각에 전고체 배터리가 예년의 어떤 예를 보면 좀 연속성을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관련주 셌고요. 사실 다 알면서도 어제까지 안 움직일래 제가 좀 무시했던 섹터가 바로 저 첨생법. 네. 아니 어제 막판까지도 하나도 안 움직이더라고요. 오늘 아침 시가도 안 움직였는데 한 10분, 20분 지나면서부터 갑자기 날아가더니 예, 그 첨단 뭐 재생 바이오법이라고 하는 저 법이 오늘부터 개정안이 시행이 되는데 갑자기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움직임이 되게 돋보였고 그래도 오늘 방산주 쪽에 대장주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로템은 52주 신고가가 났고요. 지금 까닭없는 상승이다라고 하는데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52주 신고가가 나서 조금 의외다 이런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그래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좀 네. 보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에 진짜 많이 고생했던 업종들이 오늘 좀 많이 보여요. 자동차 부품도 그렇고 철강도 그렇고 네. 근데 뭐 철강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관세 부과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동안에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본격적인 회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철강 쪽이 뭐 물론 이제 자잘한 작은 중소형주들이 뭐 미국에 전부 다 수출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항상 뭐 관세에 노출됐다 이런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뭐 포스코라든가 대표적인 현대제철 네. 뭐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는
현지화라든가 지금 현대제철이 오늘 장중에 좀 꽤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한 2, 3주 전에 미국에 공장 짓는다는 얘기가 있었고 그거를 확인해 준 게 사실 백악관이에요. 네. 백악관에서 현대제철이 짓는데 이렇게 직접 2주 언급했었죠. 맞아요. 2주 네. 전에 언급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돼요. 안 지면 완전히 눈바깥에 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현대차의 현지화와 함께 역시 자동차의 어떤 프레임을 만드는 그런 철판의 공장도 현지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제가 봐서는 뭐 현대제철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고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포스코는 사실 오늘 이렇게 철강도 철강이지만 말씀 주신 대로 그동안 굉장히 극소해를 받았던 2차 전지 쪽이 이번 주 내내 그래도 계속 강했어요. 바닥에서 네. 흐름이 좋았거든요. 지금 캐즘이 이제 거의 끝난다는 얘기 그리고 2차 전지를 쓰는 이제 전기차의 어떤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잖아요. 하나 이게 그 장벽이라고 하는 게 하나는 가격이고 하나는 충전인데 두 가지가 다 지금 사실은 어렵다 하는 중에 솔루션이 나왔거든요. 2천만 원짜리 전기차가 이제 막 나오는 시대고 5분만 충전해도 100km 이상 가는 차지 시스템이 나오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좀 해소됐다라고 보는 시각에서 보면 우리가 여전히 뭐 에코, LNF 4분기 실적 너무 안 좋으니까 큰일 났어 이거 어떡하지 이러는 와중에 사실 도도하게 업황의 흐름은 조금은 개선되고 있다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매매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어때요? 그 조선이나 방산 그동안에 이쪽들이 워낙에 잘 갔었잖아요. 근데 네, 뭐 조선주들은 최근에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뭐 방산주들은 여전히 잘 가고 있기는 하지만 네. 곧 있으면은 또 공매도가 재개된다. 뭐 이러면서 이제는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좀 회복이 기대되는 종목군들한테 좀 눈을 돌려봐야 된다라는 어떤 좀 시각들도 있긴 하거든요. 네. 저도 굉장히 수긍하는 점이고요. 뭐 사실은 우리나라가 원래는 이제 제조업 단위로 해서 원래 이제 중심이 됐던 중무장대 산업에 대한 비중이 컸었다가 어느덧 이제 미국도 뭐 소프트웨어 중심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가볍고 그런 업종들 중심으로 성장성을 내다보면서 사실 뭐 아주 가볍다는 아니지만 진짜 뭐 식품이나 뭐 화장품이나 엔터나 이런 쪽에 어떤 밸류를 훨씬 많이 주는 입장이었고 제조업에 대해서는 약간 좀 저변류화 시킨 면이 있는데 이번에 뭐 하나그룹부터 해서 사실 그룹 단위로 지금 하나씩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죠. 네. 잘 아시겠지만 하나그룹부터 해서 두산그룹, LS그룹 갔다가 지금 STX도 살짝 갔다가 또 포스코로 이제, 갔다가 네. 에코프로그룹까지 지금 진화가 됐거든요. 오늘은 또 원익 가고. 원익도 이게 한 종목이 아니고요. 원익자 붙은 게 한 6개인가 7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네. 이게 되게 소그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다음 주도 보면 제조업 기반으로 있는 약간 그런 그룹들의 순환매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아마 2차 전지를 하고 있는 그런 약간 그룹화된 소그룹화된 그런 기업들은 다 관심이 될 거고 아마 200일선 밑에서 한참 처져 있던 기업들이 갑자기 불기둥을 만드는 그런 상황들이 자주 보여주는 시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좀 해외 증시 흐름, 글로벌 이슈 좀 네. 우리가 체크해야 될 만한 부분들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트럼프의 늘 뭐 사실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때쯤 되거나 이러면 이제 관심이 커지죠. 뭘 또 얘기할 건가.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좀 한 달에 발표한다라는 저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관세율 이런 것들이 이제 체크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또 나토에 대해서 6월까지 방위비 2%, 그 다음에 5%까지 올려야 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유럽에만 대고 방위비 얘기를 할 건 아닐 것 같고 결국은 이 화살이 우리나라한테도 올 수 있다. 그래서 방위비에 대한 압박 우려가 커진다라는 것도 사실 이게 또 물려 있습니다. 이거 대신에 결국은 일본이라든가 인도 총리가 가서 한 것처럼 무역 수지가 너무 많이 나니까 이거 좀 해소해 주려고 뭐 LNG 산다 아니면 F-35 한 20대 사온다 이런 식으로 나온 것처럼 오늘 나온 기사 중에 그거 있거든요. 알래스카의 LNG, 네. LPG, LNG죠, LNG. 이거 좀 사줄래?
한국이 이런 거 이제 친 트럼프 뭐 상원의원가 그러니까 발언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런 게 이제 압박 겸 솔루션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어쨌든 뭐 기름이나 LNG 같은 거 수입을 통해 가지고 무역 수지의 어떤 완화를 좀 꾀할 수밖에 없고 그것들을 이제 관세와 좀 엮어 가지고 좀 해소될 수 있는 방안으로 꺼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뭐 방위비 글쎄요. 조금은 좀 재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상황이고 또 대통령과 관련된 탄핵 심판이 다음 주에 어쨌든 최종 진술을 마지막으로 해서 종결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과거의 두 번의 사례를 보면은 종결되고 나서 보름 정도 이내 판결이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네. 3월 한 10일께 그쯤을 뭐 판결의 어떤 가능성이 높은 기간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아마 가장 좀 다음 주에 첨예해야 될 포인트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 이슈들이 또 다음 주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계속 미칠지 다음 주에 우리 시장 좀 체크해야 될 만한 포인트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트럼프가 취임이 한 달 되고 나서 뭐 여론조사 해보니까 트럼프 지금 잘못한다 아니면 부정적이다 이런 여론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아랑곳 안 하겠죠. 그거 있고 그 지금 시장이 그래도 붕괴를 안 하는 건 트럼프의 그 관세 정책이 되게 무섭거나 이제 파괴적이긴 하지만 원래 저 사람 세게 불러놓고 나중에 개별 협상에서 좀 깎아주는 식이야 이제 이런 시장에서 하다 보니까 별로 놀라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시장이다라는 건데 네. 트럼프가 이거를 지금 그냥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라고 진짜 그냥 갈지 아니면 정말 무서운 걸 한번 보여줄 생각일 건지는 조금 있어 봐야지 알 것 같아요. 지금은 시장이 조금 유하게 그냥 평가를 하는데 트럼프 사실 내재적으로 보면 별로 그럴 생각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예. 좀 뭐 별거 아닌 기사지만 네. 그 머스크 아들이 코를 묻혀놓은 책상을 이번에 그냥 교체를 해버렸다고. 트럼프 대통령이요? 트럼프 집무실에 있는 책상인데 콧물을 이렇게 묻혔대요? 예, 콧물을 묻혔대요. 그 아기가. 그랬더니 그걸 그냥 이렇게 교체를 교체해버렸대요. 해버렸다. 예. 네. 자 그리고 지금 네. 종전 협상 한창 벌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완전히 친러예요, 친러. 그러니까요. 지금 유럽 패스 유럽 패스 젤렌스키 독재자 너 4%밖에 안 돼 지지율 빨리 그만둬 너 때문에 전쟁 났어 이제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니까 이게 아무리 경우의 수가 없다고 쳐도 그렇죠. 그런가? 젤렌토, 오죽하면 네. 트럼프 1기 때 부통령이었던 펜스가 대통령님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또 우크라이나 쪽으로 아예 무기 지원도 중단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그러니까 물론 나오는데요. 이제 이러면 사실 우크라이나가 뭐 유럽 쪽만 받아갖고서는 지금의 전황을 버틸 수 없을 거라는 거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뭐 트럼프의 이런 압박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뭐 히토류 50% 지분권 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하여튼 최대한의 압박을 내는데 뭐 안하 무인격의 어떤 상황들을 하는 게 힘의 논리구나 이렇게 좀 수긍할 수밖에 없지만 대단히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 들고 네. 다른 이제 비정치적인 얘기 사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얘기인데 이번 주에 좀 주목할 만한 이벤트 중에 뭐가 있었냐면 앨런 머스크가 이제 XAI를 통해 가지고 그록3라고 하는 네. 그 챗봇을 공개한 거 이거 완전히 오픈 AI 그냥 뭐 진짜 한마디로 시쳇말로 그냥 엿먹이기용이거든요. 네. 너보다 내게 더 좋아. 그럼 좀 있으면 오픈 AI가 또 들고 나오겠죠. 그러면 또 몇 달 있다가 해가지고 내게 더 좋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치사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그게 또 AI 데이터 센터의 확장이라든가 또 GPU의 수요라든가 사실 이번에 제가 충격 먹은 게 앨런 머스크가 이번에 그 그록3 추론하면서 H100 모델의 그 GPU를 20만 개를 썼다고 네. 얘기를 하는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있는 국가 차원의 AI 그 H100 칩이 2,000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년도에 10배 늘려서 2만 개 만든다 그러는데 연말까지 지금 앨런 머스크 목표가 100만 개거든요. 그렇죠. 거기다 메타는 130만 개가 목표예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이래갖고 언제 쫓아가지 이런 생각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다음 주 우리 시장은 또 계속 결국엔 트럼프의 입에 좀 기대를 해야 되는 상황일까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한 주를 좀 돌아보면은 네.
너무 모멘텀들이 좀 산발적으로 나왔었고 그러면서 뭐 튀었다가 또 빠지는 종목들이 너무 많았었고 네, 네, 그런 흐름들이었어서 조금 어수선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이런 흐름들이 다음 주에도 이어질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런 좀 각기적이면서도 단절되는 듯한 그런 느낌의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모든 종목의 합이 지수로서 만들어지는 시장인 건 맞는데 이게 제가 봐선 적어도 연속성이 그다지 높지 않은 시장. 그러니까 뭐 하나 툭 던져주면 정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와 그랬다가 조금 있으면 또 다른 쪽으로 가야 돼. 이런 시장의 어떤 어떻게 보면 정말 뭐 보따리 장사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서 잠깐 판 벌렸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또 이쪽으로 쫓아오는 사람들 있으면 여기다 넘기고 또 다른 쪽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네. 너무 빠르게 순환하는데 그게 그래도 뭐 계속 어떤 이슈들을 긍정적으로 만들면서 가니까 지수가 아주 많이 훼손되지 않고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티는 시장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런 흐름을 계속 찾는 시장일 거다라고 생각해요. 다음 주도. 왜냐하면 뭐 특별히 경제 지표가 아주 뭐 크게 나올 거거나 실적도 이제 거의 끝물에 가까워서 뭐 다음 주에도 큰 이슈는 없다라고 보는 거고 26일쯤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마 예전만큼 그렇게 막 놀랍다 이렇게 반응은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웬만한 수치를 나와도 네. 예전에 하도 많이 놀랬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 웬만큼 나와도 알겠어 뭐 그런 정도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앞으로의 증시 흐름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사실 최근에 미국 증시는 좀 별로 재미는 없거든요. 재미없어요. 재미없고, 왜냐하면 네, 뭐 팔란티어도 급락하고 있고. 맞아요. 뭐 미국도 지금 국방부 장관이 5년 동안 8%씩 매년 국방비 줄여 이제 이러니까 그게 사실은 이제 그 전략적인 효율적인 배치를 얘기하는 건데도 네. 시장은 일단 사실 5년 동안 매년 8%씩 줄면 5년 있다가는 반토막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당장은 이제 큰일 났죠, 이게. 근데 아무래도 머스크가 뭐 두세 달 전에 얘기했던 유인 항공기를 뭐 무인 드론기로 바꾸는 그런 이제 작업을 많이 할 거고 또 인력의 재배치라든가 잉여 인력을 뭐 요새 하도 많이 자르는 거 많이 보실 텐데 뭐 그러면서 하여튼 그 슬림화 시키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어쨌든 뭐 그런저런 일정들 같은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면 저는 뭐 이번 주 장세도 그랬고 지난주도 비슷했는데 2보 전진했다가 1보 후퇴했다가 또 2보 전진하는 뭐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N자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매일 일직선으로 가는 건 아닌데 후퇴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지켜주는 뭐 그런 정도의 장이고 결국은 우리나라 시장이 작년 말까지와 다른 건 수급이 어찌됐든 개인 수급이 조금 더 보강이 됐거나 좀 할만해 이러니까 거래대금 완연하게 회복되고 이러는 게 거래대금이 많이 이제 터지니까 종목들이 밀리는 것이 좀 제한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 정도면 받쳐볼까 이런 분들이 제법 백업이 되고 있으니까 시장이 어이없이 밀리진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좀 종목 선정이 중요한 그런 시장인데 네. 지금 구간에서 주목하고 계시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GPU에 대한 확보가 우리나라 AI 뭐 빅3에 되기 위해서는 많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GPU라든가 뭐 좀 더 나가면 이제 뭐 NPU라든가 이런 것들 이번에 이제 퓨리오사 이번 달까지 정말 메타가 인수하는지 여부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스타트업인데 엔비디아랑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는 적수가 될 만한 그런 칩의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근데 이거를 메타가 직접 하지 못하니까 네. 우리나라 기업을 인수한다. 상당히 의미 있는 재료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뭐 얼마 전에 구글도 양자 관련된 뭐 얘기가 있었지만 이번에 MS가 내놓은 저 손바닥만한 양자 칩, 저 왼쪽에 있는 기존의 양자 컴퓨터의 어떤 저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 엄청나게 슬림화되어 있고 초소형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저 하나가 뭐 8큐비트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현존하는 그 꽤 괜찮다는 양자 컴퓨터가 105큐빗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런 뭐 손바닥에 있는 칩 한 10대 개만 해도 지금 꽤 괜찮은 저 왼쪽에 있는 저런
양자컴과 비슷한 성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저걸 지금 앞으로 100만 큐빅까지 늘린다고 하거든요. 이 양자 컴퓨터가 새로운 좀 바람이 불 것 같다. 사실 어제 밤새도 미국의 양자 컴퓨터 주식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두 자릿수 올라간 종목들도 많았는데 그랬고 LNG는 제 생각에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 유입이 좀 많이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3월 달에 협상하면서 관세에 대한 어떤 적용을 조금 더 무마시킬 수 있는 뭐 재료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LNG 많이 사줄게 이런 거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주들 이런 것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관심 섹터로 보면 제조업의 부활이라고 굳이 말씀드리긴 조금 애매하지만 서비스에서 약간 이제 중무장대 산업으로 그동안 좀 많이 눌렸던 그런 좀 제조업과 관련된 종목들, 기업들, 그룹들이 하나씩 순환하면서 이제 부각되는 그런 시대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소캠이라고 이번에 엔비디아가 이제 새롭게 제2의 뭐 HBM으로 얘기 나오는 저 관련된 주로 이제 기판주가 많은데 저런 것들도 그리고 휴머노이드 목요일 날 좀 딥하게 조정이 나왔는데 금요일 날 좀 반전이 나오는 종목들도 있었다 이런 판단으로 아직까지 다 끝나진 않았다 이렇게 판단드리고요. 유리기판도 엊그저께 세미콘 코리아에서 또 새로운 뭐 종목들이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만 역시 우리나라가 아직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게임 체인저 섹터다 이런 관점에서 여전히 관심 보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신 장비 쪽 그리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한알령은 제가 종목보다는 그냥 섹터가 워낙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냥 저는 섹터 몇 가지만 적어 왔는데 어쨌든 이건 뭐 딱 다음 주 이런 건 아니더라도 5월 달이니까 이번 1분기 끝에서 2분기 시작되는 그 지점에서 중국에서 어떤 가시화된 얘기들이 슬슬 나오는지 여고 판호와 관련된 얘기 아니면 아티스트의 뭐 공연 승인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한알령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셔도 좋겠다 이렇게 판단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한 종목들 조금 체크해보고 다음 주 또 매매하는데 활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생해주신 김동훈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